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기 참 힘드시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면 까먹는다. 문제도 열심히 풀었고 내용도 이해를 했어. 근데 내일이 되면 또는 며칠이 지나면 마치 공부를 안 했던 것처럼, 아니면 흔적만 남는 거죠. 이럴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공부해도 소용이 없네. 어차피 기억 안 날 거. 이 문제는 좀 버리자. 이 내용은 좀 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부 안녕 하고 이제 say goodbye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요, 충분히 암기할 수 있고요,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붓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는 빠져나가겠죠. 괜찮아. 우리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에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나는 암기 잘하는데, 나는 2주 만에 합격했지, 나는 열흘 만에 기출문제 합격했지, 달달달 외워서. 이런 댓글 달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수만 명의 시험을 보는데 다 환경이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남들이 뭐라고 썼는데, 남들은 뭐라고 하던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여러분께서 여러분 계획대로 잡으시고 그 길대로만 열심히 달려가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교하지 않기. 두 번째, 포기하지 않기. 요 두 가지만 지키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가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9개의 법칙을 모아서 이론과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설해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교재는요,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프린트해서 여러분들께서 출력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기 공부를 처음 하는 수험생이다, 아니면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물리를 포기했다라고 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지금 에듀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썸네일. 지금 전기 용어 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전기 9대 법칙을 보셔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 수포자분들도 계시죠? 또는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면 기억이 정말 안 나요. 저야 이걸 매번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20년 만에 갑자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물어보면 이걸 누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전기 수학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전기기능사를 위한 전기 수학이지만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를 함께 공부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전기 9대 법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쿨롱의 법칙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친구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쿨롱의 법칙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정전력부터 가볍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잠깐 보시면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지금 전하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전하라는 것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 자, 뭐라고요?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 요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차지라고 하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전기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성질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아하, 그러면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친구를 플러스 전하, 음전기,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친구를 마이너스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 그걸 우리가 전하량 또는 전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전하량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기호를 우리가 전하량은 Q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대문자를 써도 되고 소문자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는요. 자, 이렇게 가로를 치면 여러분 요 가로는요. 단위예요. 뭐라고요? 단위. 단위는 대문자 C를 쓰고요. 요 C라고 읽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전공자니까 비전공자에서 전공자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공자는 단위가 C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근데 우리 이제 전공자가 되는 거니까 쿨롱이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 자, 그 다음에 대문자 C를 써서 단위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두 개의 전하 사이에 라고 돼 있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전하가 있는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야. 사이에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하, 지금 전하와 전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구나. 그럼 거리는 스몰 r로 우리가 잘 표현해요. 이랬을 때 작용하는 힘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힘을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force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힘은요. F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force. 그리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대문자 N을 씁니다. 읽을 때는 여러분 뉴턴이라는 과학자 못 들어보셨다고? 들어보셨어야 돼요. 자,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뉴턴 또는 뉴턴. 여러분 편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봐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럼 본능적으로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서로 막 밀쳐내는 아니면 서로 끌어당기는 그렇죠.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서로 극성이 같아. 하나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야. 그럼 이럴 때는 서로 밀쳐내려고 하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이런 흡인력, 이러한 반발력을 구하는 법칙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 된다더라. 이해되셨나요? 자, 이 정도 개념을 한번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림 보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스잖아, 플러스나 서로 붙었어, 떨어졌어? 떨어졌죠? 그래서 A와 A 떨어진 거리를 스몰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럴 때는 힘이 작용하는데 어떤 힘이 작용하겠냐? 그 force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이 힘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밀쳐내는지 그걸 실험으로 구한 게 바로 쿨롱이야. 대단한 거지. 와, 정말 대단해요. 이걸 실험으로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럼 여러분 서로 밀쳐낼까요? 서로 끌어당기겠어요? 끌어당기겠죠. 이럴 때는 무슨 힘이 작용하냐? 흡인력이 작용한다. 그거를 이 쿨롱이라는 분이 열심히 실험을 했어. 그래서 실험한 결과 공식이 나온다더라. 자, 그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여기 Q1, 요 Q2는 뭘까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그리고 Q2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전하량이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되겠죠. 어찌됐던 간에. 자, 그러면은 요 공식을 암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 분모에 있는 요거야. 제곱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요게 공식 외울 때 여러분께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하고 설이 이렇게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 본능적으로 생각해봐. 얘와 얘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하고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이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약해지겠죠. 그걸 우리가 여러분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왜? 얘가 지금 어디에 있어?
분수식에서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으면 무조건 반비례라니까. 그리고 분자에 있으면 무조건 비례고요. 아니 왜 비례 반비례가 왜 헷갈려? 얘가 커지면은 얘는 작아지게 돼 있죠. 근데 뭐가 붙어 있어? 제곱이 붙어 있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시험 문제 충분히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요 전하량과 요 전하량의 곱이죠. 그래서 얘와 얘보다 곱이다. 자, 그다음에 9 곱하기 10의 구승, 요 숫자를 처음 보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요거 외우기가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요거 쉽게 만들어 드리면은 이거 90억이야.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외우셔도 돼. 90억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다. 그리고 여러분 이 꼴이 아주 중요해. 나중에 쿨롱의 법칙 자기력 할 때도요. 이 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 한 번 외워서 2번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지금은 내가 이거 제곱 붙어 있는 거 알겠는데 시험장 가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을 하나 여러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이거 보면 사람 눈 같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사람 눈알이하고 좀 비슷하죠. 눈알. 뭐라고요? 눈알. 알이잖아, 알. 눈알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래서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지금 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정전력 할 때 이 정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야. 요 정자는 사실 고요할 정자야. 가만히 있는다라는 뜻이야. 즉, 이 전하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정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정전력 말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예, 전기력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좀 더 큰 워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정전력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요. 또는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요 말을 또 잘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 우리 공부했잖아. 그럼 뭘 해야 돼?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요점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공식을 외워. 그 외운 공식 가지고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거야.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진공 중에 두 점전화. 지금 전화가 몇 개 나왔어? 2개가 나왔어. 선생님, 그럼 점은 뭐예요? 진짜 점. 아주 작은 전화다라는 거야. 그렇게 의미를 안 둬도 돼. 2개의 전화 Q1과 Q2가 있대요. 이랬을 때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대. 이때 정전력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 문제에서는 흡인력이냐 반발력이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있어야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럼 무조건 플러스야. 그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다라는 거야. 그럼 플러스 극성이 같으니까 서로 밀쳐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나중에 자기력 나올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 보는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공식 고르는 문제구나. 시험 문제는 크게 유형이 3가지가 있어. 공식, 설명, 계산. 그중에서 아주 전형적인 뭐예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닌 것부터 제껴야겠지. 자, 딱 봐도 쿨롱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분모에 여러분 제곱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이것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3번 아웃이고 여기 4번 아웃이야. 알겠죠? 지금 여기 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3번과 4번 그대로 아웃시키고 9 곱하기 10의 구승 하면서 아예 제곱만 찾으시면 돼.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 된다. 여기 2번 보시면 6.33 곱하기 10의 4승. 얘는요, 자기력 나올 때 나오는 상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다? 네,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기산업계사 전기기사에서도 또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전기산업계사 전기기사 올라가셔서 편하실 겁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 진공 중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 전하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가 있다. 지금 두 전하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두 전하 나왔어. 그럼 무조건 쿨롱의 법칙이다 이 얘기예요. 이랬을 때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읽어보시면 10m 떨어져 있대. 전하와 전하가 서로 얼마? 10m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R은 몇 메타? 10m다. 그럼 당연히 쿨롱의 법칙이 빡 하고 기억이 나야 됩니다. 공식을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도 옆에 쓰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90억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자, 눈알이 몇 개라고 그랬어? 2개죠? 자, 그러면은 눈알이 몇 개? 2개. 그래서 R이 제곱이다. 그러면은 요 Q1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 넣고요.
요 Q2에다가 10의 마이너스 8승 대입하시고 여기 아래다가 여러분 10을 넣으셔서 계산기를 뻐버벅 하고 두드리시면 정답이 3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저 계산기 두드릴 줄 모르는데요. 저 암산해야 되는데요. 아 여러분들 계산기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에듀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영상 따로 있죠. 그 영상 보시면은 아주 쉽게 빠르게 배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쿨롱의 법칙 두 번째 자기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한번 같이 보면은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왠지 느낌이 앞에 있는 쿨롱의 법칙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내용이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전기와 자기는 항상 공존한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특성들이 비슷합니다. 그럼 두 개가 있는데 자극이 있대. 그럼 도대체 이 자극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되게 쉽게 바꿔드릴게. 자석의 극.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극. 그러면 여러분들 자극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N극과 S극이 있겠죠? 한번 적어 드려볼까? 자, N극과 S극. 그러면은 여러분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 우리가 N극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 자석이 세냐? 이게 센 자석이냐, 약한 자석이냐? 그걸 우리가 자극의 세기라고 할 수가 있죠. 어려워? 자석의 세기. 뭐라고요? 자석의 세기. 그럼 그 자석의 세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몰 m을 많이 써요. 뭐 대문자 써도 돼. 자, M1과 M2라고 해요. 그래서 자극의 세기를 스몰 m, 그 다음에 이 단위, 요 단위가 비전공자 수험생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라고 쓰냐면요. WB라고 써요. WB. W는 이제 대문자로 쓰고요. B는 소문자로 쓰는 게 사실 원칙이야. 자, 어찌됐든 요거 읽을 때는 웨버라고 읽어요. 웨버. 자, 일단 읽는 방법까지는 알려드렸고, 도대체 얘가 뭐냐라는 거지.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거지. 왜? 우리 앞에서 전기용어 강의에서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조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을 수가 있어. 만약에 이해 안 간다. 괜찮아. 그냥 암기하고 끝내면 돼요. 자,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도전이냐? 자, 자석이 있다라고 치자고. 자, 자석이 있어요. 그럼 자석. 그럼 자석이 있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아. 가상에 선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오는 이 가상의 선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요 자기력선이 많을까 적을까? 엄청 많을 거야. 여러분 햇빛이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한 줄기빛 한 줄기빛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너 그 빗줄기 셀래?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데 그 빗줄기를 어떻게 세냐고. 못 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냐. 이렇게 낱개로 하나하나 세기가 어려우니까 이 친구의 답안, 이 친구의 묶음, 총량으로 이야기를 하자. 지금 빗줄기가 53,282개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 강우량이 뭐 20mm 왔다, 30mm 왔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력선의 묶음, 답안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속. 자, 파이라고 나타내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 자속의 단위가 웨버야. 요 원래 자속의 단위가 웨버다. 근데 자극의 세기를 왜 웨버로 똑같이 쓸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속이 많이 나와. 그럼 자속이 센 자속이겠죠. 죄송해요. 제가 혼자 흥분한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여러분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석이 세면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세지겠지. 그 가상의 선이 자기력선이라니까. 그 자기력선 하나하나 카운팅 못해. 그래서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자석이 이렇게 생겼대. 자석이 이만큼 튀어나온다고 그냥 가정하자고요.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자, 두 번째 2번 자석. 자, 여기 N극이 있는데 자, 자석이 이만큼 튀어나온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을 이만큼 지나간대. 딱 봐도 어떤 놈이 더 세겠어. 얘가 더 세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속이 나오는 만큼 그 자극이 세다 이 이야기다라는 얘기예요.
자, 괜찮아요? 모르면 넘어가면 돼. 알겠죠? 그냥 암기하고 슉 하고 넘어가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리고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최대한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가 조금 쉬워져요. 그리고 자극이잖아. 또 왜 M을 썼냐? 와, 이런 질문 하지 마. 나도 몰라. 아, 근데 암기법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자석이 영어로 뭐지? 마그네틱이지? 그래서 M자 쓰는 거야. 자, 이 정도면 안 된다고? 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뭐 사이에 그러면은 쿨롱의 법칙 정전력에서도 거리가 R 떨어져 있었잖아. 여기에서도 거리 R이 나오겠죠? 그리고 작용하는 힘, 우리가 힘을 뭐라고 그랬지? 기호로 F라고 쓰고요. force라고 했었죠? 단위는 뭐예요? N. 읽을 때 뭐라고? N이라고 읽으면 비정공자예요. 우린 비정공자에서 정공자로 되려고 하는 거니까 뉴튼 또는 뉴턴이라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아 나와라. 자, N극과 N극 서로 떨어져 있어요. 거리 R만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세질까 약해질까?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N극이 지금 서로 두 개가 있죠. 그럼 서로 붙으려고 할까? 서로 밀쳐내려고 할까? 그쵸. 같은 극성끼리는 밀쳐내려고 하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거고, 이번 그림은 어때요? 하나는 N, 하나는 S잖아요. 어찌됐든.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는 흡인력이 작용을 한다. 그럼 반발력 또는 그 흡인력을 바로 쿨롱의 법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더라. 이걸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럼 정자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 정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 앞에서 정전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정자력이라고 써도 돼. 근데 선생님 왜 자기력이라고 썼습니까? 시험에서는 자기력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쓴 표현을 따라가 주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대단한 뜻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 자, force F는 자, 그러면은 앞에 어떤 상수가 나오겠죠? 자, 그 꼴이 비슷하다고 했었잖아. 아까 전에 정전력에서는 90억,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따라붙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 뭐 있겠고, 여기 뭐 있겠죠? 뭐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봐라. 자, 그럼 여기는 숫자 외워야 돼. 자, 6.33 곱하기 10의 4승.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해. R의 제곱이야. 이것도 분모가 매우 중요해. R에 뭐 붙어 있다고? 예. 제곱 붙어 있다고. 눈알이 몇 개? 2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자는 뭐가 들어가냐? 아하, M1, M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식을 딸딸딸딸 외워주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얘는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꼴이 비슷하니까 얘가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는 어디에다 힘을 줘야 돼? 여기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력 끝냈고요.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지금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그럼 무조건 쿨롱의 법칙 딱 나와야 돼. 그리고 이게 자기력을 구하는 문제겠구나.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라는 거? 말로 설명하는 문제네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한다. 그러니까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고. 요거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식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네요. 진공 중에 두 자극 M1과 M2 그리고 거리 R만큼 떨어졌대. 그때 작용하는 힘. 그러면 일단 분모 눈알이 몇 개? 2개. 와, 양심 있으면 이제 외워줘야 돼요. 그럼 분모에 R에 제곱 붙어 있는 게 일단 정답이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야. R에 제곱 없는 거. 얘 아웃. 얘 아웃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니 선생님, 아까 전에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면서 이거 처음 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쪽집게 강의 같은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에듀클래스에서 전기기능사 뽀개기 그 38,000원 교재 구매하시면 동영상 강의가 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강의에 엄청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아까 전에 6.33 곱하기 10의 4승 이러한 상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상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가 뭐냐? 4파이의 뮤 제로분의 1과 같은 값이야.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이거 처음 봤는데요.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 기초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뮤 제로. 선생님, 요 파이는 3.14인가요? 네, 3.14 맞아요. 자, 요 뮤제르를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그래. 자, 뭐라고 한다고요? 투자율. 그래서
투자율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만약에 태어나서 전기 공부 처음 하신다. 그럼 이 내용이 어려울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고 어떻게 문제를 딸딸딸 외우냐? 그러면은 아하, 요 꼴을 외우고 시험장 가는 거지. 아하, R 제곱 붙어 있고 여기도 뭐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정답 찾겠다라는 마인드만 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여러분 엄청 쉬워. 뭐라고 써 있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안 읽어도 돼. 맨 끝에 한번 볼게요. 자극의 단위는 뭐라고 그랬었죠? 자극의 단위? 웨버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겠죠?